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32억이 통장에 찍힌 그날, 이정아 씨는 처음으로 김밥을 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그녀는 다시 새벽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장 골목에 불이 켜졌습니다. 이정아 씨는 분식집 셔터를 올리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65세, 손등엔 기미가 가득했고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김밥을 말아온 손이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습니다. 물을 씻고 당근을 채 썰고 시금치를 데쳤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 칼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 이 소리들이 그녀의 아침이었습니다. 김을 펼쳤습니다. 밥을 얇게 폈습니다. 단무지, 시금치, 당근, 우엉을 올렸습니다. 김밥을 말았습니다. 칼로 썰었습니다. 한 줄이 완성되었습니다. 오전 7시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이모, 김밥 2줄이요. 네, 금방이에요. 말은 짧았습니다. 손은 빨랐습니다. 30년 동안 반복한 동작은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손님은 1,000원짜리 2장을 내밀었습니다. 2,000원. 그녀의 하루 매출이 시작되었습니다. 점심시간까지 김밥 30줄을 팔았습니다. 3만 원이었습니다. 재료비와 임대료를 빼면 남는 건 10,000원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팔리는 날의 이야기였습니다. 오후 2시 장사가 끝났습니다. 그녀는 남은 김밥 재료를 정리했습니다. 시든 시금치, 말라가는 단무지. 버리기엔 아까웠습니다. 집에 가져가 저녁에 먹을 생각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큰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나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통화는 10초 만에 끝났습니다. 3개월 만에 전화였는데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셔터를 내렸습니다. 시장 골목을 걸어 나왔습니다. 저녁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월세방이었습니다. 방 하나, 화장실 하나. 냉장고는 20년 된 것이었고 TV는 소리가 잘 안 나왔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남은 김밥 재료로 만든 볶음밥이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 먹었습니다. 버리는 건 죄였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부잣집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싸우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녀는 웃었습니다. 밤 10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10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 그가 살아있었다면 지금 이 외로움이 조금은 덜했을까요? 하지만 생각해봐야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김밥을 말아야 했으니까요. 토요일이었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 그녀는 복권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10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들르는 곳이었습니다. 자동 5장, 일주일에 5,000원, 한 달이면 2만 원, 1년이면 24만 원이었습니다. 당첨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5,000원이 최고였습니다. 그래도 샀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인생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이모, 오늘도 자동 5장이죠? 주인이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권을 받아들었습니다. 가방에 넣으려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하나만 더 주세요. 수동으로요. 주인이 의아한 얼굴로 용지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숫자를 적었습니다. 남편 생일, 큰아들 생일, 둘째 생일, 막내 생일.
그리고 결혼기념일. 죽은 남편이 좋아하던 숫자들이었습니다. 복권을 받았습니다. 6장의 복권이 손에 쥐어졌습니다. 6,000원이었습니다. 오늘 번 돈의 절반이었습니다. 아까웠지만 괜찮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밤 8시 45분. 로또 추첨 방송이었습니다. 그녀는 복권을 꺼냈습니다. 자동 5장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하나도 안 맞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웃으며 구겨서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마지막 한 장. 수동으로 산 복권이었습니다. 첫 번째 번호가 나왔습니다. 맞았습니다. 우연이겠지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번호. 또 맞았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두 맞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여섯 번째 번호.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복권의 숫자와 같았습니다. 보너스 번호까지 7개 모두 맞았습니다. 1등이었습니다. 그녀는 복권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종이 쪽지, 거기 적힌 숫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기쁜 건지 무서운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TV에서 당첨금이 발표되었습니다. 32억 7천만 원. 당첨자 8명. 그중 1명이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복권을 가슴에 품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밖이 밝아왔습니다.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식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김밥을 말지 않는 아침이었습니다. 월요일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은행이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그 이틀이 1년처럼 길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9시 은행 문이 열렸습니다. 이정아 씨는 가장 먼저 들어갔습니다. 손에는 복권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한 번도 놓지 않았던 종이었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복권을 내밀었습니다. 지점장이 달려왔습니다. 귀빈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차가 나왔습니다. 과자가 나왔습니다. 갑자기 귀한 사람 대접을 받았습니다. 서류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세금 납부, 통장 개설, 각종 확인 절차. 2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새 통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직원이 잔액 조회를 해주었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22억 9,410만 원. 22억 9,400만 원이었습니다. 60평생 모은 돈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의 114배가 통장에 있었습니다. 숫자가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콤마가 너무 많았습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숫자였습니다. 은행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숫자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울음이 났습니다. 30년 동안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손이 트도록 김밥을 말았습니다. 하루 10,000원씩 벌었습니다. 명절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아파도 일했습니다. 자식들 학비를 대느라 끼니를 굶었습니다. 이제 안 해도 되는 걸까요? 김밥을 안 말아도 되는 걸까요? 새벽에 안 일어나도 되는 걸까요? 분식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으로 갔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사진 몇 장. 더 이상 이 월세방에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부동산에 갔습니다. 아파트를 알아봤습니다. 역세권 30평형 3억 5천. 현금으로 샀습니다. 당일 계약이었습니다. 생전 처음 해보는 일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큰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10번의 신호음 끝에 받았습니다. 복권 당첨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통장 잔액 사진을 보냈습니다. 3분 후 전화가 왔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5분 만에 답장이 왔습니다. 막내딸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10분 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3개월 동안 연락 없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날 3통의 전화가 모두 왔습니다.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퇴근 후 바로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넥타이가 헐렁했고 이마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파트 분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강남 신축 30평형 계약금 5억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5억이 큰아들 통장으로 이체되었습니다. 통장 잔액이 17억 9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5억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30년 동안 김밥을 팔아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줄어드는 게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둘째 민호가 왔습니다. 치킨집 장사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빚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게를 하나 더 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3억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형이 5억 받았으니 자신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월요일 3억이 둘째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잔액은 14억 9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주말 막내딸 민지가 찾아왔습니다. 결혼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오빠들만 돈을 받는 게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결혼자금 2억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화요일 2억이 인출되었습니다. 잔액은 12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22억이 있었습니다. 3주 만에 10억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행복했습니다. 자식들이 필요로 했고 도와줄 수 있었으니까요. 이 돈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뭔가 해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좋은 어머니가 된 것 같았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파트 중도금 기한이 다가온다고 했습니다. 3억이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너무 많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도와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돈이 나갔습니다. 둘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가게 인테리어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든다고 했습니다. 주방 설비를 새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5천만 원이 모자란다고 했습니다. 돈이 또 나갔습니다. 막내딸은 예식장 계약금을 냈다고 했습니다. 신혼집 전세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1억 5천이라고 했습니다. 자신만 2억으로 끝나는 건 불공평하다고 했습니다. 돈이 계속 나갔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 통장 잔액은 7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15억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연락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자녀가 한꺼번에 집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화기애애했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녁을 차렸습니다. 고기를 구웠습니다. 술을 마셨습니다. 분위기가 바뀐 건 술이 몇 잔 들어간 뒤였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동생들에게 너무 많이 준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장남인데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둘째가 받은 액수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둘째가 발끈했습니다. 형이 이미 8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겨우 3억 5천이라고 했습니다. 형이 더 많이 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막내딸이 끼어들었습니다. 오빠들은 사업이라도 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결혼 준비인데 왜 적게 받아야 하냐고 했습니다. 3억 5천은 너무 적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욕설이 오갔습니다. 그러다 서로 멱살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자식들이 돈 때문에 싸웠습니다. 가족이 원수처럼 으르렁댔습니다. 이게 자신이 원하던 모습일까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남은 돈 전부 나눠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자식들은 서로 쳐다봤습니다. 모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싸움은 끝났지만 뭔가 더 나쁜 것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각자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남았습니다. 식탁엔 음식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무도 먹지 않았습니다. 소주병만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며 울었습니다. 이게 행복인가 싶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큰아들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분양받은 아파트가 미분양이라고 했습니다. 건설사가 부도 위기라고 했습니다.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 5억이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잔금을 치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5억이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으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5억이 또 나갔습니다. 넉 달째 둘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두 번째 치킨집도 장사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위치 선정을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월세를 못 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빚쟁이들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1억만 더 있으면 버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돈이 나갔습니다. 5달째 막내딸이 울면서 찾아왔습니다. 결혼식이 3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신랑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결혼 준비에 쓴 돈이 2억이라고 했습니다. 예식장 계약금, 피로연 비용, 신혼집 계약금 모두 날아갔다고 했습니다. 신랑 가족에게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돈보다 딸이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날아간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6달째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은 4천만 원이었습니다. 처음엔 22억 9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반년 만에 22억 5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하루 평균 1,200만 원씩 사라진 셈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김밥을 팔아도 벌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여전히 연락했습니다. 큰아들은 아파트 관리비를 못 내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치킨집 2곳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막내딸은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7달째 큰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파트를 팔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떨어져서 손해를 보고 팔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준 돈 13억 중에 5억은 날아갔다고 했습니다. 둘째도 찾아왔습니다. 치킨집 정리하느라 빚이 1억 늘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처음부터 더 많이 줬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라고 했습니다. 형만 편애했다고 했습니다. 막내딸은 전화로 울었습니다. 결혼 준비 때문에 직장을 그만뒀는데 다시 취직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빌린 돈도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은 변했습니다. 고마워하던 자식들이 원망했습니다. 웃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효자, 효녀였던 이들이 돈 때문에 괴물이 되었습니다. 8달째 어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남은 4천만 원을 찾았습니다.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통장을 해지했습니다. 핸드폰 번호를 바꿨습니다. 자식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산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3억에 샀던 아파트가 2억 7천에 팔렸습니다. 3천만 원 손해였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다시 월세방을 구했습니다.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50만 원. 예전에 살던 동네였습니다. 시장에서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1년 전으로 돌아간 셈이었습니다. 아니, 더 가난해졌습니다. 가족도 잃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돈은 자식들에게 독이었다는 것을요. 9달째였습니다. 자식들은 새 전화번호를 알아냈습니다. 누군가 어머니의 행적을 추적한 모양이었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전화벨이 하루에 10번씩 울렸습니다. 큰아들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파트 대출 이자가 월 3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월급으로 감당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집을 경매로 넘어갈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돈을 더 줬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카톡을 보냈습니다.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보증을 서준 친구까지 피해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사업 자금을 제대로 줬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형한테만 편애한 게 원망스럽다고 했습니다. 막내딸은 장문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망신당했다고 했습니다. 결혼식 취소하고 난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동네에서 소문이 돌아다닌다고 했습니다. 다 어머니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돈만 제대로 줬으면 신랑이 도망가지 않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10달째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30년 동안 명절엔 자식들이 왔습니다. 아니, 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은 혼자 보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였습니다. 올해도 혼자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명절 당일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세 자녀가 함께 왔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과일도 선물도 없었습니다. 얼굴엔 웃음이 없었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차를 내왔습니다. 아무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숨긴 돈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22억을 다 쓸 리 없다고 했습니다. 통장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은 없다고 했습니다. 다 나갔다고 했습니다. 둘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숨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식들 망하는 걸 보고 싶냐고 했습니다. 막내딸이 울었습니다. 진짜 없냐고 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게 어머니 도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침묵했습니다. 자식들은 집을 뒤졌습니다. 장롱을 열었습니다. 서랍을 뒤졌습니다.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통장을 찾았습니다. 현금을 찾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화를 내며 나갔습니다. 문을 쾅 닫았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남았습니다. 집은 엉망이었습니다. 옷장이 열려 있었고 이불이 바닥에 널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핸드폰을 껐습니다. 11달째 연락이 끊겼습니다. 자식들에게서 문자도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침묵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키운 자식들이 사라졌습니다. 돈이 떨어지자 연락도 끊긴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였습니다. 월세방엔 TV 소리만 울렸습니다. 저녁을 혼자 먹었습니다. 밤을 혼자 보냈습니다. 아침을 혼자 맞았습니다. 말을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웃을 일이 없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1년 사이에 늙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머리가 더 휘어졌습니다. 눈가가 꺼졌습니다. 22억이 그녀를 늙게 만들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시장이 보였습니다. 새벽부터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김밥집 셔터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장사를 안 했습니다. 단골들이 궁금해할 것 같았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22억이 있었을 때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이 찾아왔을 때일까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김밥을 말던 때였습니다. 손님들이 맛있다고 할 때였습니다. 하루 10,000원 벌어서 집에 갈 때였습니다. 소박했지만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정아는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1년 만에 알람을 맞춘 날이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30년의 습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장으로 갔습니다. 골목은 그대로였습니다. 야채가게, 정육점, 생선가게 모두 예전과 같았습니다. 변한 건 자신뿐이었습니다. 분식집 앞에 섰습니다. 셔터는 녹슬어 있었습니다. 1년 동안 방치된 가게였습니다. 열쇠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셔터를 올렸습니다. 먼지가 수북했습니다. 거미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는 때가 꼈습니다. 냉장고는 비어 있었습니다. 한때 22억을 가진 사람이 돌아온 곳이었습니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먼지를 털었습니다. 거미줄을 걷어냈습니다. 바닥을 닦았습니다. 가스레인지를 닦았습니다. 냉장고를 청소했습니다. 2시간이 걸렸습니다. 온몸에 땀이 났습니다. 시장에서 재료를 샀습니다. 김밥, 무, 당근, 시금치, 단무지. 30,000원어치였습니다. 그 돈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렜습니다.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칼질이 익숙했습니다. 물을 썰고 당근을 채 썰고 시금치를 데쳤습니다. 김을 펼쳤습니다. 1년 만에 만지는 김밥 김이었습니다. 거친 질감이 느껴졌습니다. 밥을 폈습니다. 재료를 올렸습니다. 김밥을 말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첫 번째 김밥은 삐뚤빼뚤했습니다. 다시 말았습니다. 2번째는 나았습니다. 3번째, 4번째. 점점 나아졌습니다. 10번째쯤 되니 예전 실력이 돌아왔습니다. 30년의 경력은 1년으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전 7시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단골 할아버지였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웃었습니다. 잠깐 쉬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김밥 한 줄을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1,000원을 냈습니다. 그 1,000원이 1년 만에 번 첫 돈이었습니다. 22억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손님이 하나둘 늘었습니다. 단골들이 돌아왔습니다. 어디 아팠냐고 물었습니다. 많이 야위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다시 와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대답 대신 김밥을 말았습니다. 손은 빨랐습니다. 김밥은 맛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좋았습니다. 점심시간까지 25줄을 팔았습니다. 25,000원이었습니다. 재료비를 빼면 10,000원 정도 남았습니다. 하루 수익 10,000원. 22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오후 2시 장사를 마쳤습니다. 남은 재료를 정리했습니다. 가스레인지 불을 껐습니다. 셔터를 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22억이 있을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정아는 다시 새벽 4시 30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분식집은 예전처럼 손님으로 붐볐습니다. 김밥 한 줄에 1,000원. 하루 평균 30줄. 한 달 수익 30만 원 정도였습니다. 22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빚도 없었습니다. 자식들의 전화도 없었습니다. 요구도 싸움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큰아들을 봤습니다. 멀리서였습니다.
아들은 마트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아파트는 결국 경매로 넘어간 모양이었습니다. 아들도 어머니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못 본 척했습니다.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미 예상한 일이었으니까요. 또 다른 날 둘째 아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모네 둘째 아들이 편의점에서 알바한다고 했습니다. 40에 가까운 나이에 시급 알바라고 했습니다. 안 됐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일하며 산다면 괜찮은 거라고, 빚만 갚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막내딸의 소식도 들렸습니다. 다른 동네로 이사 갔다고 했습니다.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고 했습니다. 결혼은 포기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22억은 사라졌지만 삶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망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분식집 문이 열렸습니다. 장사가 끝난 시간이었습니다. 정리하던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막내딸이 서 있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살이 빠져 있었습니다. 옷차림은 수수했습니다. 명품 가방은 없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한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철없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다시 김밥 장사하냐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자기 자리라고 했습니다. 딸이 앉았습니다. 어머니도 앉았습니다. 과일을 까먹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일은 어떤지, 건강은 괜찮은지. 돈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 딸이 일어났습니다. 다음에 또 온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돌아서는 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예전보다 어른스러워 보였습니다. 22억은 딸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남겨줬습니다. 철이 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편히 잠들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새벽 시장에서 김밥을 말고 있습니다. 손끝의 상처는 더 깊어졌습니다. 허리는 더 굽었습니다. 머리는 더 휘어졌습니다. 하지만 웃음은 많아졌습니다. 32억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 돈으로 자식들을 망쳤던 사람입니다. 가족을 잃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김밥 장수입니다. 한 줄에 1,000원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루 10,000원을 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손님이 1,000원을 건넵니다. 어머니는 김밥을 건넵니다. 그 1,000원이 22억보다 소중합니다. 돈은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김밥은 삶이었습니다. 돈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김밥은 남았습니다. 이정아는 오늘도 김밥을 말며 중얼거립니다. 이게 내 자리구나 라고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